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25페이지입니다. 그죠? 자, 125페이지에 보니까 등기 신청 정보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 여기 처음에 보니까 보세요. 맨 먼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하나 등기 신청할 때마다 신청서는 하나씩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 요 일괄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예외. 그럼 요 예외는 A, B, C 요 세 개가 있거든. 요 세 개를 나중에 이해를 하시면 돼. 그러면 A는 있잖아요.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되는 여러 개 부동산 일이 나올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은행에 돈 10억을 빌리거든. 그럼 담보물을 제공해야지. 근데 저는 부동산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친구 10명이 1억짜리 부동산 10개를 담보로 정해줄 수 있지. 맞아요? 네. 그럼 부동산 담보가 몇 개 들어옵니까? 10개.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도 10개입니다. 각 부동산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신청서도 몇 장이 들어오는 게 맞다? 10장이 되는.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한 장의 신청서에 1번부터 10번까지 기재해서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것만 딱 외워놔 놓으면 돼. 뒷글자는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렇게 해두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신탁 등기는 자 그림을 써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것이거든. 옆에다가 159페이지라고 적어 놔놓았어요.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배우고 159페이지에서도 배울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볼게요. 신탁 등기에 해당 권리를 신탁을 하는 권리 이전의 등기와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보존이나 설정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자, 그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서 보죠. 요게 저 앞에 있었죠. 그죠? 자, 요 그림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 앞에 있었거든. 자, 여기 보세요. 나중에 이 그림을 계속 접하게 될 거라. 접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처음에 가보면은 출발은 이렇게 출발할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동시 신청하는 동신청.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옛날에 신탁은행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지. 신탁은행 있죠. 그죠? 그거는 돈을 맡겨놔 놓으면 그 은행에서 돈을 불려주지. 지금 우리는 신탁은행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신탁 등기를 배우거든. 그러면 은행은 돈을 맡기지만 신탁 등기는 부동산을 맡긴다 이 말. 그래서 호칭 정리부터 해볼게요. 재산을 맡기는 쪽을 위탁자,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쪽을 수탁자, 그에 따르는 수익금을 가지고 가는 자가 수익자라면. 그럼 예를 들때 갑하고 병하고는 부자지간이라 부자지간.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많은 재산을 모았어. 이걸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이 자식이 신통치 못해요. 재산 물려주면 그 즉시 정선 카지노에 가서 6개월 안에 재산 다 날려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을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그에 따르는 수익금은 병에게 줘라. 이해돼야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긴다는 거 이해합니까? 그게 소유권 이전입니다. 하면서 맡겨둔다는 표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요게 무슨 등기다? 신탁 등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림을 봅시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하면서 무슨 등기도 한다? 신탁.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거는 소유권 이전의 등기예요. 이거는 신탁 등기예요. 지금 등기가 몇 개입니까? 2개. 근데 우리 가니까 번호는 몇 개? 하나. 이게 핵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등기할 때마다 번호를 줍니다. 등기할 때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등기는 몇 개? 2개. 그러나 번호는 몇 개? 하나. 그럼 여기를 보세요. 정답입니다. 번호는 몇 개? 2개. 번호는 몇 개? 하나. 그러니까 신청서도 몇 개? 하나. 자, 이거를 제가 이해했네요. 등기는 몇 개다? 2개. 그런데 번호는 몇 개만 부여받는다? 하나. 그러니까 신청서도 몇 개? 하나. 이래 되는. 그 신청서가 하나라.
이해했죠? 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걸 출제인이 시험 문제 낼 때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 정보는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맞다, 틀리다, 틀리지.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할 때는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부여한다. 맞다, 틀리다, 틀리지. 그렇게 냅니다. 요거 기억해 둬야 돼요. 항상 시험에 낼 때는 원칙은 시험에 안 냅니다. 예외를 냅니다. 우리나라는 일건 일신청서주의인데 예외적으로 이거는 신청서가 몇 개? 하나. 그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럼 요리로 이제 한번 와볼게요. 여기에 공매 처분이 있거든. 이날 권리 이전의 등기, 여기에 말소 등기를 일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핵심은 공매 처분입니다. 자, 그림으로 잠깐 한번 가볼게요. 이해됩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인데 갑이 세금을 안 내, 세금. 그럼 세금을 안 내니까 서울시에서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있다면 그 부동산에 압류 들어오면 돼, 안 돼요? 돼. 그래서 여기에 압류 등기가 들어왔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업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니까 압류가 나와. 그럼 이 사람은 세금을 안 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압류 등기가 들어왔다는 말은 너 그래도 세금 안 낼 거가 공매 붙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갑이 세금을 안 내고 있으면 공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공매 절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매는 매각이거든. 그럼 이 부동산을 병이 흔히 말하는 낙찰받을 수 있다 있지. 그럼 요 사람은 낙찰 대금이 10억이라면은 요 10억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납부를 하면 이 사람의 역할은 다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관공서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봐보세요. 이 사람 낙찰 받았다는 거 이해합니까? 그럼 이 사람한테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했죠? 네.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지워야 돼요. 왜냐? 매각 절차가 끝났다는 말은 이 두 개 등기는 존재할 필요가 있다, 없지. 그럼 요건 이제 지웁니다. 압류 등기를 지웁니다. 그 다음에 공매 등기를 지웁니다. 그럼 요거 세 개를 한 장의 신청서에 일괄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정리합니다. 공매 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권리 이전의 등기, 압류 등기의 말소, 공매 개시 결정 등기의 말소를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맞다, 맞다? 맞지. 자, 그럼 이거는 난이도를 한번 높여볼게요. 기출문제 일어났거든. 이 난이도가 좀 높았어. 그럼 맞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권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매 처분을 한 경우 권리 이전의 등기와 압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맞다, 틀렸다? 그러니까 답은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열어보세요. 공매 처분을 한 경우 이렇게가 나왔거든. 난구인할 때 권리 이전의 등기, 압류 등기를 촉탁한다. 이러면 맞다, 틀리다? 틀렸어요. 이게 왜 틀렸냐면 공매 처분을 한 경우니까 공매 절차가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면 압류 등기 합니까? 압류 등기 해놨던 걸 지워야 됩니까? 그럼 여기 무엇을 한다? 그러니까 압류 등기를 촉탁한다는 게 아니라 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를 이 난이도가 상이라. 네, 그건 난이도 상이.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일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신청한다. 그래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잘 내렸어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이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나 저거를 그림으로 갖고 설명을 해야 되거든. 아까 우리가 그림은 다 봤다, 안 봤다? 봤지. 그럼 제일 위에 사고 팔고자 하는 부동산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등기 목적, 등기 원인 일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 1월 2일 날 매매했으니까 소유권 잃어낸 게 한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잠깐 보고 들어가 볼게요. 자, 지분이거든. 이때는 여러분들 공동 소유가 나와요. 얘는 이제 민법에서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거든. 그럼 먼저 풀이합니다. 민법을 가져옵니다. 지분이 있냐 없냐 이 말이야. 지분. 공동 소유니까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자, 이제 공유는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합유는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총유는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총유는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유입니다, 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유와 합유는 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등기부에 표시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가 돼야 안 돼요? 돼.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가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가 돼 있으니까 매매가 되는 거예요.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가 안 되니까 매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기억은 모르겠거든. 공유입니다. 공유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는 거는 지분이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근데 합유는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한다는다? 안 하니까 매매가 안 됩니다. 단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하지 않지만 합유라는 뜻은 기록을 한다. 그럼 합유 지분은 기록하지 시작 않는다. 그걸 기억해 두면 된다. 이 말. 됐죠? 그 다음에 요 신청인은 있잖아요. 자, 칠판을 봅니다.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제가 아까 전에 그랬죠. 자, 자연인은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법인하고 비법인입니다. 잠깐만 이 칠판을 보세요. 제 말은 법인하고 비법인이죠. 답 모르면 이래서요. 반대다 반대이다. 그런 게 빨라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법인하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반대다 반대이다. 아, 여기는 법인이고 여기는 비법인이니까 반대지. 이런 거를 잘해야 된다니까. 그럼 하나가 O면 하나가 먹고 X라니까. 그럼 두 개가 내용이 동일하다면 두 개로 분류를 한다는다? 안 한다. 그런 거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법인은 법인 등기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법인 등기부 속에 대표이사의 이름이 올라가니까 부동산 등기부에는 쓴다 안 쓴다? 안 써. 그럼 안 쓰니까 여기서 대표자는 기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명 주소만 씁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쓴다 안 쓴다? 안 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비법인의 대표자는 자,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대표적인 예는 종중이거든, 문중이거든, 교회나 사찰의 향후의 동창입니다.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하네요. 해.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그럼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시험을 내볼게요. 법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오더와이더 O. 법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오덱스다 X.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맞다, 맞다? 맞지? 그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요거는 아까 했어요. 대리인은 신청서에는 써야 안 써요? 써. 등기부는 써야 안 써요? 안 써.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가 없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정리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책을 만들 때는 항상 공부하기 쉽게끔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딱딱 갑니다. 그럼 여기를 볼게요. 여러분들 피대위자, 대위자 일단 반대다 반대 아니다? 그럼 하나는 O고 하나는 X다 이 말이에요. 자, 아까 정리합니다. 비대위자 옆에다가 채무자라고 썼어요. 채무자. 그럼 또 모르겠거든. 명의인이라고 썼어요. 명의인. 대위자는 채권자입니다. 대위자는 채권자고 신청인이라고 썼어요. 신청인 이래납니다. 됐죠? 그러면 답은 여기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는 채권자도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가고 채무자도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가야 안 올라요? 올라가는데 채권자는 신청인으로서 올라갑니다. 명인으로서 올라가는 거는 채무자다 채권자다? 채무자. 채무자를 우리가 여기서는 시작 피대위자. 그럼 피대위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대위자는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가는데 명인으로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신청인으로서 올라가기 때문에 성명 주소만 쓰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쓸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제 이리로 오세요. 저당권입니다. 여러분들 저당권자는 당연히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가야 안 올라요? 올라가. 그럼 채무자도 올라가야 안 올라요? 올라가. 채무자 올라갑니다. 채무자는 필요적기 됩니다. 다시
돈을 빌려줄 때는 누구한테 빌려줬다는 표시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럼 이제 답입니다. 채무자는 등기부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말 그대로 저당권자, 권리자로서 올라간다. 채무자로서 올라간다. 채무자. 오케이.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는 필요가 없다. 그럼 이 두 개는 등기부에 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저당권자가 권리자이지 채무자는 권리자 이다 아니다? 아니대. 아닙니다. 그걸 조심해서 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필 정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만. 여기를 잠깐만 볼게요. 요 등기필 정보는 이거를 갖고 공부를 하면 돼. 제가 좀 전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거든. 자, 용어성이 하나만 공부를 해볼게요. 이러면 모든 게 해결이 다 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거든.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신청이 있고 접수가 있고 심사가 있고 등기 실행이 있고 등기 완료가 있어. 완료. 그러면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갑은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은 무슨 자? 의무자. 을은 매수인입니다. 무슨 자? 요즘 갑입니다. 갑. 맞죠? 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하네요. 해. 신청하죠. 신청할 때 누구밖에 없어요? 갑. 맞아요? 네. 자, 접수했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갑. 맞아요? 네. 자, 심사하고 있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갑. 맞아요? 네. 그럼 이거는 실행이라는 말은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 맞다, 맞다? 아,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등기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지니까 전부 다 답은 뭐다? 갑. 그럼 답이 갑이라는 걸 풀이하면은 등기 무슨 자? 그러면 이 라인에서 시험 문제의 정답은 전부 다 등기 의무자가 답이다, 이 말. 그럼 등기 권리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오케이. 네. 그런데 요 밑에 거는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졌지. 맞아. 이루어졌을 때는 이제는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이 무슨 자? 등기 권리자. 그러면 답은 이 란에서는 의무자만 나올 수 있어. 이 란에서는 권리자만 나올 수 있어요. 의무자는 또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등기 필정보를 제공한다는 말은 신청할 때 쓰는 말이다. 끝났을 때 쓰는 말이다. 신청. 맞아요? 네. 그럼 요거는 이제 제공했다, 제출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신청했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답은 무슨 자다? 권리자가 나올 수가 없다 이 말.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이 길을 보세요. 여기는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럼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통지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등기는 끝났다 안 끝났다? 그럼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답은 무슨 자다? 권리자. 이런 말이 나오면 답은 전부 다 무슨 자? 의무자.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요 글을 대놓고 해볼게요. 자, 등기 의무자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otherwise, 그럼 등기 권리자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어덱스다. 제공이라는 말은 여기 있지. 여기서는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니까. 맞아요? 네. 그럼 하나만입니다.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입니까? 아랍니까? 위. 그럼 otherwise, 그럼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면 어덱스다. X. 그러면 이제 한 단계 업을 시킬게요.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한다. otherwise, 여러분들 작성 통지는 전부 다 권리자라니까. otherwise, 다시 이 용어에 익숙하면 된다니까. 여러분들 제공했다, 작성했다, 통지했다 이런 용어는 끝났다는 거예요. 등기가. 오케이? 그러면 신청했다, 우리 제출했다, 제공했다, 첨부했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등기가 끝났다는 거다. 신청을 묻고 있다. 신청. 그럼 이 용어가 나오면 전부 다 답은 의무자가 답이에요. 맞아요? 네. 그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 제일 쉬운 거거든. 요 단계까지는 갑밖에 없어요. 맞다. 그럼 요 단계가 와야 누가 오는 겁니까? 을이 오잖아요.
맞아요? 네. 요 용어의 익숙을 나중에 해두면 공부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할게요. 지금 이제 우리는 등기가 시작을 배우고 있어요. 끝을 배우고 있어요. 시작을 배우고 있죠. 시작을 배웠으니까 문제 묻고자 하는 거는 전부 다 의무자가 답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여기로 와보세요. 등기 필터의 등기 문제의 제공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거를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정리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조. 그럼 소유권 모르는 게 할 때는 아무것도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지? 그러면 갑에게 등기 필정보를 만들어서 줘야 안 줘요? 줘. 그러면 갑은 보존 등기하고 등기 필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지.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을에게 매매를 하는 거라. 그럼 여기서는 매도인 무슨 자? 의무자. 매수인 뭐다? 권. 그럼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갑은 무슨 자? 의무자. 의무자니까 보존 등기하고 받은 등기 필정보의 일련번호, 비밀번호, 고유번호를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에다가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요. 그럼 누가 쓰는 겁니까? 의무자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등기는 누구로 됩니까? 그럼 을에게는 새로운 등기 필정보를 만들어서 줘야 안 줘요? 줘. 그럼 조금 더 세밀하게 하면 갑이 갖고 있는 거는 소유권 보존 등기 필정보, 을이 갖고 있는 거는 시작 소유권 이전 등기 필정보지. 그럼 이제는 소유자가 누구다? 을. 그럼 을은 병한테 또 매매할 수 뭐다? 있지.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 그러면 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을은 요 이전 등기하고 받은 등기 필정보가 있다 없다? 있지. 거기 나와 있는 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 여기다 쓰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요거 쓰는 거는 누가 썼다? 을. 맞아요? 네. 이걸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은 누가 한다? 을. 을이 무슨 자? 의무자. 그럼 이젠 등기는 누구로 된다? 그럼 병에게는 새로운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러면 제공은 누가 했다? 의무자. 작성하여 통지는 누구한테 한다? 권리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다, 안 했다? 그러면 출제인이 물을 때는 원리를 묻는 게 아니고 답만 묻거든. 그럼 등기 필정보 제공은 누가 한다? 의무자.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 잠깐만 와보세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단독 신청이 있고 공동이 있거든. 그러면 공동은 의무자, 권리자 함께 하는 게 뭐고? 공동. 그러면 여기 단독입니다. 단독은 의무자가 하는 게 단독입니까? 권리자가 하는 게 단독입니까? 아, 그 몰랐어요. 아, 그럼 다시. 다시 할게요. 단독 신청한다는 말은 권리자 혼자 하는 게 단독이고 의무자가 들어가면 공동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이거 그럼 이해했다 안 했다? 안 하면 더 사실 설명해야 돼.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제가 뭘 하고 싶으냐 이러면 한 번만 더 다시 해놓고 할게요. 정답입니다. 권리자 혼자 하는 거는 뭐다? 단독. 오케이? 의무자가 들어가면 뭐다? 공동. 그래서 답이 그러면 공동 신청에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그럼 공동 신청은 전부 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단독 신청에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그럼 단독 신청에는 등기필 정보라는 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는 공동 신청에서만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의무자가 제공을 하니까. 의무자는 공동 신청에서만 등장하는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예외가 있는 거라. 여기 보세요. 공동 신청 및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무슨 신청? 단독. 그럼 이거는 성소한 등기 의무자라는 말은 판결서를 갖고 등기하는 거지. 그때는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맞아요. 그러면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제공해야 하나요? 안 하지. 권리자니까 안 하지.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의무자니까 해야 된다, 안 한다? 칠판을 보세요. 이거 잠깐 해놓고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좀 몇 장 넘겨놓고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 자, 여러분들 잠깐만 요 그림을 볼게요.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나는 PPT가 편한데 여러분들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정리합니다. 소유자가 누구다? 가. 그러면 갑은 소유권 벌어넣기 했다, 안 했다? 했다. 하고 등기 필정보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을하고 매매하면은 이쪽이 매도인입니다. 무슨 자? 의무자. 매수인입니다. 무슨 자? 권리자. 그러면 권리자인데 자, 정리합니다.
갑이 매매 대금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줘. 안 넘겨주면 을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을이 소송에서 이겼다. 이게 성소환 등기 권리자지. 맞아요. 그러면 성소환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르는 단독 신청하지. 그럼 이 사람은 등기 필름을 제공해요, 안 해요? 이 권리자니까 안 하지. 맞다, 맞다? 맞아. 그럼 이제 반대입니다. 자, 근데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갑은 매도인입니다. 갑은 매매 대금 받고 집 비워줬어. 집 비워줬다는 말은 을이 이사 들어와서 사는데 을이 킵니다. 을이 등기를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등기를 안 가져가니까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세금은 누구 이름으로 온다? 그러니까 갑이 빨리 받아 가라고 소송을 거는 거라. 그럼 갑이 소송에서 이겼어. 요게 성소환 등기업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르는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신청은 단독이지만 누가 하는 겁니까? 의무자가 판결서를 갖고 하는 거예요. 판결서를 갖고. 그럼 이 사람은 의무자니까 보존 등기하고 받은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러면 궁극적인 답은 이걸로 묻거든. 성소환 등기 의무자는 답입니다. 의무자니까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얘는 무슨 자니까? 권리자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권리자니까 안 하고 의무자는 해야 되는데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정리됐다, 안 됐다? 네. 자, 그러면 그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맞아요. 네. 그러면 칠판을 잠깐 와볼게요. 그럼 출제인이 만약에 물을 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고 묻거든. 요거는 바로 알게 됩니다. 알고 되는데 잠깐만 볼게요. 여기 무슨 신청에 넣었다? 그럼 의무자가 있다 없다? 그럼 이거는 아직 우리가 안 배웠거든. 그러니까 단독 신청에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서 옆에다 썼어요. 그럼 무슨 자가 없다? 그럼 의무자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으로 오세요. 그다음 성소환 등기 권리자는 해야 안 해요? 해야 안 해요? 안 해. 성소환 등기 의무자는 해야 안 해요? 해. 의무자는 하는 거지. 맞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잠깐만 볼게요. 여기에 요거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관공서는 서류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지. 관공서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환매가 있는데 여기는 옆에다가 이렇게 좀 써놔 놓을게요. 157페이지라고 써놔 놓았어요. 157페이지. 그럼 옆으로 잠깐만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팁을 잠깐만 해볼게요. 핵을 잘 잡아야 됩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의무자가 키다, 권리자가 키다, 의무자. 그럼 등기 필정보는 의무자가 제공한다, 권리자가 한다, 의무자. 그러면 공동신청에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공동신청은 전부 다 해야 돼요. 그럼 단독신청에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안 해. 그러나 예외 하나. 성소환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는 단독이지만 한다, 안 한다? 한다. 그것만 딱 공부하면 된대. 그 다음에 밑에 거를 잠깐 볼게요.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있거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위에다가 썼어요. 무슨 신청이다? 단독이래. 단독이니까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등기비밀번호를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공한다 이러니까 틀렸다 이 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감 잡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갑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에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잠깐만 볼게요. 여기는 요것만 딱 줄 거 봐서 없다. 요것만 딱 줄 거 없다 이래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받아들일 때는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면허증이 있어. 오케이? 그 운전면허증이 있고 아니면 뭐 신분증이 있어. 여권이 있어. 그런 걸 분실해서 분실하면은 재발급이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재발급이 돼야 안 돼요? 되지. 인감도장 분실해도 재발급이 다 되지. 맞아요? 네. 그러나 등기필 정보는 분실했다면 재발급은 없습니다. 한번 딱 작성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교부를 받을 수마다 없다. 여기 기출문제 답인지 한번 풀어볼게요. 등기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OX다, X다. 그럼 분실했다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해결 방안은 3개가 있어요. 그 3개 중에 1개를 하면 됩니다. 3개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3개 중에 1개만 하면 됩니다.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써놔 놓을게요. 등기 완료 통지서 이렇게 써놔 놓을게요. 등기 완료 통지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줄을 꺼보세요. 인감증명, 인감증명, 인감증명 이렇게 해둡니다. 자, 이 PPT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할게요. 자, 이 그림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 등기 필정보의 멸실은 크게 세 군데에서 나와. 그 세 군데에 나오는데 그때마다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 처음에 이렇게 딱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누구 이름으로 됐다? 을. 그러면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등기 필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등기 필정보를 가지고 있어. 자, 전세기간 2년입니다. 2년의 전세기간이 끝났어. 끝났다면 이거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우는 게 무슨 등기고? 말소지. 그 말소하면 을이 무슨 자? 의무자가 되죠. 다시 할게요.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을이 무슨 자? 권리자. 끝났을 때 말소할 때는 을이 무슨 자? 의무자. 을이 의무자입니다. 그러면 을은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분실했다 이 말이에요. 분실 아니 쉽습니다. 분실하면 을이 직접 등기소 가면 됩니다. 직접 등기소 가서 본인 여부 확인만 받으면 돼요. 확인만 좀 귀찮을 뿐이다. 그러면 을이 등기소에 갈 때는 신분증을 들고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여러분들 신분증이라는 거는 사진이 나와 있어요. 신분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이런 걸 신분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신분증 들고 간다는 걸 이해합니까? 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갈 때는 인감도 들고 가야 돼요. 뭘도 들고 가야 되고? 신분증하고 인감을 들고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자 정리해 봅시다. 신분증에 사진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직접 왔다 안 왔다? 그러면 등기관이 을의 신분증과 을의 얼굴을 대조해 보는 거야. 대조해 보니까 맞아. 그러면 이렇게 씁니다. 위 사람은 본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이해됐다 안 됐다? 됐다고 그러세요. 네. 그럼 여기서 글자를 잠깐 보세요. 요거 잠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확인조서. 잠깐만. 이거 잠깐 읽어보세요. 시작. 서명.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서명. 여러분들 문서를 공부할 때 끝글자에 조서자가 들어가 있으면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조서자를 쓰는 거예요. 개인이 작성하는 서류는 무슨 자를 쓴다? 서면이라고 쓰는 서면. 그러면 을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을 해서 을인지 아닌지 본인 여부 확인은 등기관이 확인한 겁니다. 등기관은 개인입니까? 관공서입니까? 관공서. 그러니까 위 사람은 본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럼 여기서 그러면 등기 필요가 분실했을 때 뭘 들고 가야 된다? 인감. 됐죠? 그럼 이제 책을 칠판을 보세요. 그럼 등기소에서는 을의 신분증과 을의 인감증명서를 보고 을인지 아닌지 확인했다 안 했다? 했지. 했다면 확인조서를 작성하고 이거를 지워준다. 이 말. 요까지 이해했죠? 네. 자,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등기소에서는 을의 신분증과 을의 인감증명서를 보고 이거를 말소한다는 거는 이해하죠? 이제 이 중요하다. 그럼 말소하고 난 다음에 이 을한테 말소했다는 것까지도 알린다. 요게 시작. 등기 완료 통지서. 그럼 뭘 공부해야 되냐면 등기 필정보가 분실해서 등기소에 갈 때는 뭐가 키다? 인감. 끝나고 나서는 뭐다? 등기 완료 통지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제가 좀 전에 그랬어요. 등기 필정보가 분실이 됐다면 을이 등기소 직접 가면 됩니다. 그런데 대리인에게 등기 사무를 맡길 수도 있답다. 있죠. 자, 법학 시간에 대리는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가 변호사 법무사, 하나가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 오케이? 네. 그럼 변호사 법무사를 법률 용어로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법무사 아저씨에게 등기 사무를 맡길 수도 있답다. 있지. 그럼 을은 법무사 아저씨한테 등기 필정보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 근데 등기 필정보가 분실하고 없잖아요. 자, 답입니다. 그러면 변호사 법무사 아저씨가 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다, 안 한다? 하지. 맞아요? 네. 그러면 확인해가지고 위 사람은 본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뭐냐 이러면은 이거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을 해서 등기관이 확인했기 때문에 확인조서라고 부르고, 이거는 변호사 법무사가 확인했기 때문에 확인서면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근데 시험에는 서면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정보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서면은 종이다, 종이 아니다. 용어가 시험에는 확인 서면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시작 확인 정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대리는 변호사 법무사가 대리인일 수도 있고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 이장 아저씨가 대리인이 될 수도 있답다. H. 그러면 어른 이장 아저씨한테 위임장을 써주면서 등기필 정보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필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장 아저씨가 어린지 아닌지 확인을 한다 하고 어른 이장 아저씨한테 위임장 써줬다는 거는 이해하죠?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이장 아저씨는 요 위임장을 들고 공정사무소에 가서 뭐까지 받아와야 믿어준다? 공정까지 받아와야 믿어준다. 그게 공정서면이에요. 됐죠? 네. 그러면 오늘은 이래만 기억하세요. 등기필 정보가 분실이 됐다면 재교부는 없다. 그거 하나. 두 번째는 등기소에 직접 가서 본인 여부 확인하면 된다. 이해되죠? 그럼 직접 갈 때는 신분증과 인감을 들고 가야 된다. 안 간다? 가요.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났다는 걸 알려준다. 안 준다? 준다. 그게 시작 등기 완료 통지서. 그래 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공부는 세 바퀴를 돌아야 되거든. 그러면 저게였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첫 바퀴밖에 안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충 흐름만 잡고 가면 됩니다.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칠판을 봅니다. 지금부터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배우거든. 이 서류 중에 나중에 이거 지금 공부 안 해도 돼요. 나중에 가면 우리를 괴롭히는 거는 인감증명서가 우리를 많이 괴롭혀요. 그 인감증명서를 오늘 배우러 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몇 페이지냐? 131페이지. 자, 131페이지에 인감증명서예요. 요거를 배우러 들어갈게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 있잖아요. 암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만 해두면 돼. 암기는 나중에 8월 달부터 해도 되거든. 8, 9월 달부터 해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볼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감증명서가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인감증명서를 왜 제출하는데 이래 나오는 거라. 그러면 답은 칠판을 봅니다. 칠판을 봅니다. 오늘날 모든 거는 여러분들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할 때 구두로 합니까? 문서로서 합니까? 그 문서로서 다 하는 거예요. 그 서류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서류를 작성할 때는 맨 마지막에 2024년 12월 16일 목희수 인 해야 돼, 안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인에서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요? 찍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등기에서는 사인은 없습니다. 도장을 다 찍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찍힌 도장이 무슨 도장이고? 인감도장이다. 맞죠? 그러면 거기에 찍힌 도장이 인감도장이니까 이 인감도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다, 안 했다? 제가 응용해 볼게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첨부한다. 오더와이더. 겁먹지 말고 서자 들어가면 전부 다 서니까 전부 다 서류 작성해야 된다. 그럼 서명 날인 했다 안 했다? 그럼 서자 들어가면 전부 다 인감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아니, 되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맞아요? 네. 그럼 인감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하나만 해서 대나면 하필 특례 확인서를 작성하여 할 때 인감 첨부해야 된다. 오더와이더. 전부 다 오라니까. 동의서, 성낙서가 들어가면 동의자, 성낙자의 인감 첨부해야 된다. 오더와이더. 그러니까 서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무조건 인감에 같이 가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법에 인감을 제출하는 거는 8개를 법에 명시를 해놨어. 그러면 4개는 공부를 할 5개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서자가 다 들어가 있거든. 3개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칠판을 봅니다. 이게 바로입니다. 기명 날인했죠. 그러면 그 서명 날인했으니까 인감증을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인감이라는 말은 방문 신청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전자 신청은 인터넷으로 하는 거는 인감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만 줄을 한번 꺼볼게요. 무슨 인증서? 여러분들 컴퓨터로 하는 모든 것은 공인인증을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았다는 거는 본인 여부가 확인이 됐다, 안 됐다? 됐다. 다시 할게요. 컴퓨터에 도장 찍는다는 말은 있다, 없다? 그럼 그 말은 없지. 종이에 도장을 찍는 거지. 컴퓨터에는 도장 찍는 말이 없어요.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유효기간은 그냥 기본으로 생각하세요. 공시법 시간에 제출해야 될 서류에 유효기간이 있다면 전부 다 몇 개월이 낼 것 제출해라? 3개월. 그런 거는 이제 상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의 하이라이트는 이 동그라미 기억을 이해하는 게 하이라이트예요. 자, 그러면 제 손을 잠깐만 볼게요. 자, 답을 바로 해볼게요. 가처분, 명령.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죠, 그죠? 가처분 등기, 가처분 이후의 등기. 글자가 같아 다르다?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글자가 같아 다르다?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글자가 같아 다르다? 출제인이 그 함정을 노린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이 이 용어를 구별하고 있냐 없냐를 시험에 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등기 의무자,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답은 이겁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무조건 의무자가 답이에요. 그러면 인감도 의무자가 다 제출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여기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이래 나오죠. 그럼 여기 우리말로 말하면 무슨 자? 그러니까 인감은 의무자가 제출을 하는데 뭐일 때만 한다?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가 의무자가 아니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무슨 자가 의무자일 때?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 그래서 이 말을 이해를 하는 거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컴퓨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칠판을 잠깐만, 잠깐만, 어려워서. 자, 또 잠깐만 와볼게요. 이렇게 보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요 칠판을 잠깐 봅니다. 요 그림을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누구다? 갑.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매매하면은 갑은 매도인 무슨 자? 의무자. 을은 매수인 뭐다? 권리자.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자, 정리합니다. 소유자가 누구다? 갑. 의무자가 누구다? 갑. 소유자가 누구다? 갑. 의무자가 누구다? 갑.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갑, 매도인은 인감 첨부해야 된다. 해. 그럼 매수인은 인감 증명 첨부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는 소유자가 누구다? 갑. 갑에서 이제 을로 갑니다. 이제는 소유자가 누구다? 을입니다. 그러면 을이 병에게 또 매매할 수 있지.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소유자가 누구다? 의무자가 누구다? 그럼 요 소유권 이전 등기 때 을은 소유자이면서 의무자이니까 인감 첨부해야 돼, 안 해요? 해. 그럼 이거는 시험에 안 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가볼게요. 자, 봅니다. 이 그림을 볼게요. 여기는 갑구입니다. 여기는 을구입니다. 그럼 이 부동산의 지금 소유자가 누구로 나와요?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준다면 전세. 그럼 집주인을 우리가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 그럼 요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자, 소유자가 누구다? 갑. 의무자가 누구다? 갑. 소유자가 지금 갑이잖아요. 의무자가 누구다? 갑이잖아요. 그럼 갑은 인감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빨리 맞다고 그래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을의 이름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됐죠. 여기서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 소유자는 누구다? 갑. 전세권자는 누구다? 을. 그럼 전세기간 끝났어. 끝났다면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우는 게 이거지. 그럼 을이 무슨 자? 의무자가 되죠. 소유자는 누구다? 갑. 의무자는 누구다? 그럼 을은 의무자는 의무자이지만 소유자 이단이다. 그럼 인감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를 잘해야 돼요. 아, 을이 의무자는 맞지. 근데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 갑이죠. 되죠. 그러면 이제 시험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전세권 설정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 otherwise O. 그럼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전세권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어디다 X. 을은 의무자는 맞지만 소유자 이단이다. 아니지. 그러니까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 제출을 하는 거예요. 감 잡았죠? 네. 그럼 칠판에 얼굴을 다시 보세요. 그럼 응용 한번 해볼게요. 응용 한번 해볼게요. 이거 맞추면 오늘 점심 추어탕 사드립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전세권 설정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otherwise O. 건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건저당권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어디다? 이거잖아, 이거. 제출한다, 한다? 안 하지. 그러면 정답입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지상권 설정자는 인감을 첨부한다. 어디다? 오지.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전세면 시작 전세권 설정자, 지상이면 시작 지상권 설정자, 지역이면 시작 지역권. 답은 똑같다 안 똑같다? 답은 똑같다고 그랬지. 그래서 예들기가 가장 쉬운 게 전세니까 자꾸 전세를 갖고 예를 드는 거예요. 답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응용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자, 칠판을 딱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이게 갑입니다. 자, 이게 갑입니다. 이는 갑구입니다. 이거는 을구입니다.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그럼 소유자가 누구다? 갑.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줄 수 있다. 있지. 그럼 요 사람을 우리가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 맞아요. 네. 전세자. 요 사람이 등기 무슨 자? 의무자. 그럼 요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정합니다. 소유자가 누구다? 가. 의무자가 누구다? 가. 그러면 가면 인감 첨부해야 되는데요. 해. 그럼 이제 을의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어. 그럼 여기서 자 이렇게 갑니다. 그럼 요 을은 무슨 권자입니까? 전세권자지. 그럼 여기서 세 가지를 해볼게요. 전세권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그러면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자, 그러면 답입니다. 전세권 이전 이해됩니까? 자, 소유자는 누구다? 가. 전세권 이전할 때 의무자는 누구다? 을. 그럼 을은 의무자는 의무자이지만 소유자 이단이다. 그럼 인감 제출하지 않는다. 자, 다시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소유자는 누구다? 갑.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 의무자는 누구다? 을은 의무자는 의무자이지만 소유자 이단이다. 결론 이 단어로 가면은 인감은 없어지는 거예요. 인감은 항상 갑을의 단계에서만 존재를 하는 거라. 을병으로 가면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전세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전세권자는 인감을 첨부한다는다? 안 하지. 안 하죠. 그럼 됩니다. 지상권의 저당권 설정이니까 가벌입니까? 을병입니까? 을병. 그럼 인감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을병으로 가면 인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항상 이리 가도 소유자는 여전히 갑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와, 매끄럽게 지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면은 이거는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말소하거든. 그때 뭘 가져오라? 인감. 그럼 요거는 아까 전에 했죠. 등기필 정보가 분실이 됐다면 등기소에 직접 가면 돼야 안 돼요? 돼. 뭘 들고 가야 된다? 인감. 그럼 여기서 잠깐만 요렇게 해놓을게요. 옆에다가 인감을 들고 가고 끝나고 나면은 등기 완료 통지서를 보낸다 안 보낸다? 요렇게 딱 정리해. 그럼 여기서 니은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니은입니다. 니은. 자, 볼게요. 자, 이렇게 갑니다. 잠깐만 볼게요. 자, 이게 나중에 가등기에서도 자주 나와. 자, 칠판을 봅니다.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해. 가등기 하면은 갑이 무슨 자? 의무자. 을이 무슨 자? 권리자. 자, 소유자가 누구였다? 가. 의무자가 누구다? 가. 그러면 가등기 할 때 인감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자, 근데 지금은 묻고자 하는 거는 가등기를 묻는 게 아니고 가등기 말소를 물어요. 그럼 잠깐만. 잠깐.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괜찮아요. 자 보세요. 갑을이거든. 자 이렇게 내렸어요. 자 이렇게 내렸어요. 1번의 소유자 갑입니다.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해주지. 그러면 요 갑이 무슨 자? 의무자지. 그럼 소유자가 누구다? 갑. 의무자가 누구다? 갑. 그럼 갑은 가등기 할 때 인감 첨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맞아요. 돼. 그럼 여기서 할 때, 그러면 두 사람이 가등기 하면 돼, 안 돼요? 돼. 되는데, 그러면, 자, 이렇게 합니다. 을이, 요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요 사람 무슨 자? 권리. 답니다. 을이 갑의 승낙서를 들고 가면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답을 내놓을게요. 모든 등기에서는 권리자는 의무자의 승낙서만 들고 들어가면 단독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등기가 그래요. 예를 들 때 제가 이렇게 예를 들거든. 칠판을 보세요. 이쪽이 시아버지고 이쪽이 며느리거든. 그럼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따오면 이 집을 너 이름으로 해줄게. 정말 있어요. 그래. 그럼 아버님 제 이름으로 가등기 해주세요. 그럼 요 가등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큰 소리 친다고 너 자격증만 따오면 가등기 해준다고 이 집을 넘겨준다고 했는데 막상 며느리가 가등기 해달라고 하니까 시아버지 쪼린다 안 쪼린다? 그럼 가요 안 가요?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 며느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요즘 며느리들 독하다 안 독하다? 독합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환절기 출타하시다가 감기 걸릴 우려에 있으니까 성낙서만 하나 써주면 젊은 저 혼자 가서 하고 올게요. 말 돼요 안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모든 등기는 권리자가 의무자의 성낙서만 들고 들어가면 모든 등기는 단독 신청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가면 뭐가 나야 되냐? 여러분들, 동의서 성낙서는 이익 보는 쪽이 써준다, 불이익 보는 쪽이 써준다, 불이익. 그럼 불이익 보는 쪽은 동의서 성낙서를 써줘야 안 써요? 안 써주는데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등기관이 진위 여부를 따져야 돼, 안 따져요? 반드시 동의서 성낙서가 들어가면 동의서 성낙서 써준 사람 모두 들어가야 된다? 이게 공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다, 안 했다? 이제 지금부터는 뭘 배우느냐? 말소를 배우거든. 그럼 칠판을 볼게요. 말소는 세 사람이 놓습니다. 세 사람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칠판을 볼게요. 갑이 이걸 말소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가등기가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을의 명의로 된 가등기를 갑이 마음대로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러면 갑이 을의 성낙서를 들고 들어가면 갑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맞다고 그래요? 맞아요? 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을이 말소합니다. 을이. 가등기가 누구 명의로 돼 있다? 을. 내 이름으로 된 건 내가 내 마음대로 말소할 수 뭐다? 있지. 그럼 을은 마음대로 말소할 수 있어. 그럼 을이 혼자 갑니다. 혼자 갑니다. 그러면 혼자 갈 때는 을의 인감을 들고 가야 돼요. 왜? 여러분들, 가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그러면 당연히 을은 본등기를 해야 하네요. 하는데 본등기를 안 하고 을이 스스로 말소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등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 봐라.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본등기를 안 하고 스스로 말소를 해로 왔거든. 그럴 리가 있다 없다? 없지. 없는데 해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을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게 을의 인감을 들고 가라. 그러면 이때 말합니다. 가등기가 누구 명의로 돼 있다? 을. 요 을을 가등기 명인입니다. 그러면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때는 가등기 명인이 뭐가 되오라? 인감. 맞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그냥 같이 말소하면 돼요, 안 돼요? 돼. 자, 정답입니다. 두 사람이 말소하는 거는 시험에 낸다, 안 낸다? 안 해요. 그러면 답입니다. 갑이 말소할 때는 을의 성낙서가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야 돼요? 그래. 그럼 을이 말소하면 갑은 좋아진다, 나빠진다? 그러면 을이 말소할 때는 갑의 성낙서는 필요가 없지. 그 대신 을이 말소할 때는 을에 뭘 들고 가야 된다? 인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와, 오늘 공부를 잘하네요. 그죠?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자, 정해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말소할 수 뭐다? 있다. 갑이 말소할 때는 을의 성낙서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럼 을을 우리가 가등기 명인, 가등기 명인은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뭘 들고 가라? 인감. 됐다, 안 됐다?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칠판을 볼게요. 이 두 개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가면 여기 뭐 선서
확인서. 여기 뭐 선서, 확인서. 항상 동의서, 성락서가 들어가면 동의서, 성락서 써준 사람 뭘 들고 와라? 인감. 그래 풀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잠깐 볼게요. 비업은 상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죠. 그냥 단순히 생각하죠. 상속 재산, 예민하다, 예민하지 않다? 그럼 상속인 전원에 뭐가 좋라? 인감. 여러분들 상속 다 한 번씩은 받아봤죠? 전부 다 인감 떼줬다, 안 떼줬다? 요즘 인감 잘 안 떼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 내 목 달라 한다, 안 한다? 아, 통과? 자, 됐어요. 요, 이제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시옷은 그대로 받으랍니다. 제가 그랬죠. 동의서, 성락서가 들어가면 동의자, 성락자, 인감은 같이 들어간다, 같이 안 들어간다? 같이. 이게 공식입니다. 동의서, 성락서가 들어가면 동의서, 성락서 써준 사람 뭐가 좋라? 인감.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칠판을 잠깐 볼게요. 4번, 5번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자, 여기 봅니다. 리얼, 미음, 비업, 시옷이거든. 자, 칠판을 잠깐만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책을 만들 때 여기서 전부 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다, 안 시켜놨다? 그 다 다르기 때문에 분리를 시켜 놓는 겁니다.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요 기억, 니은, 뒷것은 공정을 받아가도 인감을 들고 가야 돼. 그러나 요 리얼, 미음, 비업, 시옷은 공정을 받았다면 인감은 필요가 없다. 이 말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1, 2, 3은 기억, 니은, 뒷것은 뭐를 받아도 인감 들어가야 된다? 공정. 공정 받아도 인감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리얼, 미음, 비업, 시옷은 공정을 받았다면 인감은 필요가 뭐다? 없다. 그걸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잠깐만 이리 와볼게요. 이 두 개만 신경 쓰면 됩니다. 자,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볼게요. 자, 이게 뭡니다. 이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입니다. 그럼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런데 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가지고 공정사무소에 가서 공정을 받아오면 인감은 필요가 시작 없다.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옛날 시험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잠깐 해볼게요. 여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죠. 할 때 공정 정서인 경우라는 말이 뭐예요? 공정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면 인감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잠깐만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는 전부 다 기억, 니은, 뒷것은 항상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비읍이 하나가 들어갔어요. 이때는 인감이 두 개가 들어가는, 두 개. 그래서 대리인에게 등기 사무를 맡겼다면 누구 것도 가져가야 된다? 대리인이. 자, 그러면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열어볼게요. 잠깐만, 이 세 개는, 잠깐만 제 손을 보세요. 이 세 개는 공정받아도 인감 들어가야 된다. 오더와이더 오. 대리인의 인감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오. 둘 다 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 요 비업은 공정을 받았다면 인감은 필요가 뭐다? 없다. 대리인이 들어갈 때는 인감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가야 돼. 그럼 하나는 O고 하나는 X지. 그래서 요게 핵심을 딱 잡으면 돼. 그럼 제가 풀이해 볼 때 이렇게 해볼게요. 아니, 쉬워요. 보세요. 이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라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첨부한다는 걸 이해하죠? 그런데 공정을 받아오면 인감이 필요 없다는 거 이해하죠? 그런데 등기를 상속인이 직접 등기할 수 있지. 근데 대리인에게 등기 사무를 맡길 수도 있다. 그러면 인감은 대리인 것도 가져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기억, 니은, 뒷것, 비업은 인감이 몇 개 들어간다? 두 개.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모르시겠거든. 이렇게 써놔 놓으세요. 여기서 이 대리인 함께잖아요. 인감이 몇 개 들어간다? 두 개. 이렇게 해두면 되는 거야. 기억, 니은, 뒷것, 비업은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 대리인 것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만큼 중요한 등기들이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